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대표 산업으로 부상한 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광산업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추억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추억의 충장축제가 막을 올리면서 광주 충장로가 추억의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광주에서 자란 장미 1000만송이가 일본 수출길에 올리면서 화제입니다. 새롭게 옮겨가는 광주교도소가 인권 친화적인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광기술을 선보이는 국제광산업 전시회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광산업은 지난 15년 동안 20배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R&D 기술 개발이나 해외 마케팅은 여전히 해결돼야 할 숙제라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해상도에 열화상 촬영 기능까지 갖춘 드론,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기, 위험 지역에 특화된 조명까지 최신 광기술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예전 전시와 달리 건축과 5개 광고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화의 길을 열고 에너지밸리와 자동차밸리 등 광주의 핵심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를 통해서 이 광산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R&D를 통한 융복합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부터 본격 육성된 광산업은 지난해 306개 기업의 2조 3,600억 원의 매출로 15년 전에 비해 업체 수로는 6배, 매출액으로는 20배 성장해 자동차와 가전에 이어 광주의 3대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엔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에다 광기술원과 광고등기술연구소 유치 등 타 지역에 없는 전문기관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저가를 앞세운 중국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과 지난 2012년 정부 지원 중단으로 R&D 기술 개발이나 해외 마케팅 등이 어려운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판로 개척이나 해외 시장 마케팅까지 전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광주시는 한전이 좀 앞장서서 해주면 저희가 연구개발만 전념할 수 있고.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광기술을 선보이고 판로 개척도 하는 광산업 전시회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충장축제 개막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오늘 낮 2시부터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 무대에서는 전국 청소년 트로트 신인 가요제가 진행되고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추억의 통기타 공연과 변사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한글날인 내일은 수창초교에서 금남로 주무대까지 만여 명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반시국선언 참가 등으로 논란이 된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광주시 산하기관장으로는 벌써 두 번째인데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엄기욱 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해서 내정을 철회하고 조만간 재공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엄 내정자가 정치적 편향성과 논문 표절 논란이 있는 등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대의기구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는 내정 철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게 폼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입으로만 제가 의회를 대의기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난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광주시 산하 3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벌써 두 번째 낙마. 허성관 광전남 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자질과 도덕성 시비 등으로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살폈다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정 때마다 사전 내정설이 떠도는 등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재산 보유 현황 등 기본 서류조차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검증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검증들이었는데 그러한 간단한 검증마저도 임원 추천이라든지 시관계부에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체장들의 낙하산이나 보훈 인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광주시 의회는 부적격 인사를 걸러냈다는 성과를 안겨줬지만 광주시에겐 검증 시스템 보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 많겠고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서해안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담양 14도, 구례 1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와 나주, 화순 2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교도소 하면 어둡고 비좁다는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이런 교도소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새롭게 옮겨가는 광주교도소는 인권 친화적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저 미성년자 아닙니다. 이러다가 걸리면은 암묵적인 특사보고 다 날라간다니까. 비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사는 교도소 감방. 방장이나 뺑기통 등 숱한 소고가 생산될 정도로 인권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교도소가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 문흥동에 새롭게 들어선 광주교도소는 700여 개 수용실 가운데 62%가 혼자서 생활하는 1인실입니다. 다인실의 경우도 3인실과 5인실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시설은 쉽게 말하면 10명, 15명 이런 대규모 수용 거실이었습니다만은 이곳에서는 3인실, 5인실, 1인실, 3인실, 5인실 위주로 차디찬 마루바닥은 난방이 되는 온돌로 바뀌었고 좌변기와 샤워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또 재소자들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충격 완화 시설과 손잡이 등을 설치했고 혈액 투석실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44년의 삼각동 시대를 마감하는 광주교도소는 오는 19일 문흥동의 새 건물로 옮깁니다. 수용자 1,700여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에서 호송차가 동원되고 경찰이 경비에 나서는 등 대규모 수송작전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4년 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경찰이 증거를 보강해서 똑같은 용의자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A양은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3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송치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진실 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습니다. 올해 7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전담반을 꾸려 7개월 동안 과거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남편은 지나가기만 했지 전혀 그 현장을 가본 적도 없다. 그 주변 말도 모른다 그랬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납치도 같이 몇 번 갔었다 그쪽을. 숨진 A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김 씨는 현재 다른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14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실이 이번에는 밝혀질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서남대 설립자 이용화 씨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 씨가 아직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씨는 집행정지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지난달 초 한 차례 연장을 신청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연장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국회 체류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성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어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심의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류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에게 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며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해 의원직을 잃을 이유가 없었다며 의원직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재심이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을 잘 봐달라며 경찰 수사관에게 돈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33살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3일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2천만 원을 건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금 2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면 집이나 학원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학원 차량이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데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아찔한 귀갓길에 MBC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밤 10시, 3개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도로. 이 시간만 되면 복잡해집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과 좁은 도로 위 차량들이 뒤섞이는 겁니다. 가장 많은 건 학교 옆 도로로 줄지어 정차된 10수대의 노란 차량들. 학원으로 향하거나 시내버스 대신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통학 차량들입니다. 학생들을 가득 태우고 먼저 출발한 한 차량을 뒤따라가 봤습니다. 정지선에서 한참 앞으로 나가 있는 차량. 신호가 바뀌자마자 냅다 달려나갑니다. 추월은 기본,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고개 운전을 펼칩니다. 다른 차량이 신호를 지키고 있다면 앞으로 제치고 제 갈 길을 가고 다른 교차로에서도 한 번 더 빨간 신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통학 차량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신호는 당연한 듯 무시하고 달리고 다른 차선에 신호를 지키는 차량이 있어도 뚫고 유유히 내달립니다. 학교도 경찰도 제재하지 않는 사이 학생들의 귀갓길을 책임진 통학 차량들은 오늘 밤도 무법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경실련과 어린이집 총연합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광주의 초중등 교육이 위기라며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운영비 예산 삭감 문제로 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사태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어제 오전 구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이 구청과 중복되고 방관한 사업 추진을 경계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의 집회를 열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위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김병석 아시아문화원장이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 원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생산된 작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국격도 높아질 것이라며 취임 포부를 밝힌 뒤 지역을 기반으로 작품이 제작되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선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아시아문화원은 원장 취임과 함께 활동을 본격화하고 11월 공식 개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 부동산 개발 등에 문예진흥기금 1,0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수백억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가 시드니 공동주택 개발과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 등에 지난 10년 동안 문예기금 1,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736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미회수금 중 500억 원 안팎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MBC 창사 51주년을 맞아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조명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광주 공동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프로안포 씨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쉽지 않지만 여느 숙련공 못지않게 작업을 해냅니다. 주위에서 세심하게 지원해주는
한국인 동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Pabrik ini sangat bagus karena di sini banyak teman, juga makanannya enak-enak.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광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7, 8천 명.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서로 의지하며 때론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저마다 국적은 달라도 엄연한 광주 사람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사업자와 같이 얘기하면 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상가 골목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 음식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중국과 태국, 캄보디아 등 나라별 음식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자 아줌마들이 우리 양꼬치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통은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중앙아시아나 연해주에서 고달픈 삶을 살다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후원을 받으며 어엿한 지원센터를 마련해 같은 처지의 동포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не много корейцев живут, друг другу помогают, поэтому хорошо. 이런저런 사연으로 광주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따뜻한 배려와 관심 속에 이방인에서 광주 공동체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대남대로에서 집봉터널 방향 차량 통행이 오는 10일부터 일부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극락천 유역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확장 공사를 위해 금화로 운진각 사거리에서 온누리 주의소까지 7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478억 원이 투입되는 하수관거 공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무진대로와 대남대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 뉴스테이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오는 2018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3,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광주시는 세제 지원과 건축,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아세안 교류 확대를 위해 학생들이 아세안의 다양성과 가치를 배우도록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는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아세안 스쿨 투어 프로그램을 열고 아세안 소개 동영상 상영과 아세안 토크쇼, 음악 공연 등을 통해 중학생들이 아세안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아세안 스쿨 투어 프로그램은 올해 말로 예정된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아세안의 다양성과 가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지역 방송과 신문이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연구원은 광주 전남 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에서 인터넷 방송과 SNS 등 디지털 방송 매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역 신문과 방송의 위상과 입지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연구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융합 매체 확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더 늦기 전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끝내기 사구, 시즌 1호 대타 말루포 등 진기한 기록을 쏟아낸 선수. 그림 같은 호수비를 펼치고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선수. 올 시즌 야구 보는 재미를 더해준 기아의 새 얼굴들인데요. 올 한 해 기아의 그라운드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성장했을까요? 장채근 이후 공격형 포수 기근에 씨름하던 타이거즈의 안방. 2명의 젊은 포수가 등장해 동반 2자릿수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개막부터 시즌 종료까지 올해 111경기에 출전해 12홈런을 달성한 이홍구. 후반기 합류에 끝내기 홈런을 포함해 10개 홈런을 때려내며 강한 인상을 남긴 백용환. 한 방이 부족했던 타선에서 두 거포용 포수가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안방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 시즌은 내외야에서 펼쳐지는 호수비 열전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2년차 신예의 강한울과 박찬호는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유격수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호수비에 절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야에서는 신인 김호령이 남다른 수비 감각과 빠른 발을 뽐냈습니다. 안타성 타구를 척척 잡아내며 존재감을 드러낸 김호령은 입단 첫 해부터 102경기에 나서며 주전 못지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패기로 똘똘 뭉친 대주자 고영우, 이적생 오준혁, 그리고 루키 박정수 등도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한 뼘 더 자라났습니다. 리빌딩을 선언한 올 시즌, 이 젊은 선수들의 선전 속에 풍성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K리그 스플릿 라운드 일정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팀당 5경기씩 치르게 되는데 광주는 10위에 머물고 있어 하위 스플릿 그룹 B에서 강등을 피하기 위한 잔류 경쟁을 펼칩니다. 첫 경기는 17일 토요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부산을 상대로 치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에서 생산한 장미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수출량이 1,000만 송인데요. 금액으로는 1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결혼식 부케용으로 많이 쓰여 여느 장미보다 서너 배가 비싼 카라루나. 풍성한 꽃 모양과 정열적인 색상이 돋보이는 마타도아. 저마다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장미들이 1년 사시사철 수확됩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장미가 올해 400만 송이를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1,000만 송이가 일본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환율에 따라 수출액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에 이를 전망인데 장미는 물론 단일 농작물로는 유례가 없는 초대형 수출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キムさんの花を初めて見た時にすごいショックを受けたんですね。圧倒的に大きさが違うんですね。 좌우폭 50m, 높이가 15m로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의 비닐하우스가 7동. 그리고 하우스마다 설치된 냉온방 장치를 비롯한 각종 자동화 시설. 장미 재배 경력 40년의 김종화 씨는 평생을 일군 국내 최고 수준의 장미 재배 시설에서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장미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세계 최고 품질의 장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0엔, 40엔, 50엔이 아니고 제일 싼 것이 150엔부터 제일 비싼 것이 220엔까지도 그걸 이제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농장 한 바퀴를 돌면 오전 9시에 만보를 걷게 된다는 김종화 씨. 평생을 장미와 씨름해온 장미 박사가 소비 감소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비교적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포근하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 많겠고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기온입니다. 담양 14도, 구례 12도, 화순 1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와 나주가 25도, 목포 23도, 해남과 완도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서 가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